안녕하세요. 광활한 우주에서 순위를 찾는 우주 랭킹입니다. 저는 여권이 든 짐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고 있던 침대가 부서지기도 했답니다.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범과 추격전까지 했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차올라 캐리어를 던져버리고 싶었는데요. 낯선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더욱 스트레스 지수를 솟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달에서 황당한 사고들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6번이나 달에 착륙했습니다. 달을 직접 밟아본 인간이 무려 12명이나 됐는데요. 지구와 환경이 다른 달에서는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겠죠? 오늘은 달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고들 탑 3를 공개합니다. 3위 생중계 스톱. 방송 시청률은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현실 부부가 된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21.7%, 불륜의 끝판왕을 보여준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28.4%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996년 전 국민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BS 드라마 첫사랑은 시청률이 무려 65%에 달했는데요. 높은 시청률의 방송이 방영될 때는 길거리마저 썰렁했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모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 중 하나의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장면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장면은 당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흑백 TV였음에도 불구하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의 시청률은 무려 94%였죠. 이 정도면 범죄자들도 나쁜 짓을 멈추고 TV 앞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번 시청률의 맛을 본 나사는 곧 발사될 아폴로 12호에서도 달 착륙 코인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폴로 11호를 발사한 지 4달 만에 12호를 발사하며 회심의 한수를 노렸는데요. 바로 컬러 TV 생중계였습니다. 당시엔 기술적인 문제로 흑백 TV가 많이 상영되던 시기였습니다. 달 탐사 장면을 생생한 컬러 TV로 중계한다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 모습보단 이 모습이 더 멋지니까요. 나사는 잔뜩 기대하며 컬러 TV 카메라를 달 탐사 로켓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11월 19일 아폴로 12호의 달 착륙선은 무사히 달에 착륙합니다. 나사가 지시한 대로 달 착륙선 조종사 앨런 비는 TV 생중계를 위해 컬러 TV 카메라를 들고 내리게 되죠. 그런데 앞불사 카메라를 설치하던 앨런 빈이 말했습니다. That's bad. 앨런 빈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도중 실수로 카메라의 렌즈가 태양을 바라보고 만 것이죠. 당시 카메라 안의 센서는 밝은 빛에 매우 취약했고 결국 센서가 파괴되어 카메라가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청률 대박의 꿈도 산산조각 나버렸죠. 나사는 시청자들의 인내심을 믿으며 영상을 끈 채 음성만으로라도 중계를 계속했지만 라디오처럼 방송되는 TV를 보고 있을 시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폴로 12호의 우주인들이 달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막을 내려고 말았습니다. 2위 흙바지가 뭐길래. 우주인이 달에서 뒤뚱뒤뚱 걷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달을 탐사하러 떠난 우주인들은 더 넓은 지역을 둘러봐야 했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달 자동차인 월면차입니다. 아폴로 17호 임무를 수행하던 우주비행사 진 선언과 잭 슈미트는 달 표면에서 월면차를 준비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월면차의 흙바지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달 탐사 일정은 매우 빡빡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자동차 흙바지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 2분 정도 뿐이었습니다. 두 우주인은 떨어져 나간 흙바지를 강력 접착제로 대충 붙인 채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제대로 된 흙바지가 없는 월면차는 우주비행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면차 위로 달의 먼지가 쏟아졌고 우주비행사들의 우주복과
자동차의 계기판 역시 먼지 테러를 당했죠. 문제는 먼지로 뒤덮인 우주복과 장비들이 태양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관제센터는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선원과 슈미트가 달 표면에서 자는 동안 지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죠. 다음날 아침 관제센터는 우주 비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4장을 덕테이프로 이어붙인 뒤 월면차에 고정시켜 임시 흙바지를 만들도록 제안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덕분에 남은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급조한 이 흙바지를 자랑스럽게 여겨 지구로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현재 이 흙바지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고 1위, 우주미아가 될 뻔한 닐 암스트롱. 만약 여러분이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고 지구로 돌아오는 엔진 레버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맷돌 손잡이를 가장 인상 깊게 설명했던 영화 베테랑의 대사가 나올 겁니다. 어이가 없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닐 암스트롱에게 말이죠. 1969년 7월 20일 우주복을 갖춰 입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어릴 적 덜 마른 시멘트에 발자국을 찍다가 엉덩이를 호되게 맞아본 경험자로서 그 감동과 짜릿함에 경외감이 드는데요. 역시 뭘 해도 역대급으로 해야 훈계 대신 훈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지친 몸으로 달 착륙선인 이그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숨 푹 자고 지구로 돌아올 일만 남았으니 완벽한 영웅의 귀환인 것이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이륙 준비를 하던 중 암스트롱은 계기판이 뭔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륙에 필요한 엔진 상승 레버가 부러져 있던 것이죠. 이 상승 레버가 작동되지 못하면 이글호는 꼼짝없이 달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미아가 돼버리는 것이죠. 보고를 들은 휴스턴 관제센터 역시 초비상 모드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두 사람이 귀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된 닉슨 대통령의 연설 원고도 훗날 공개되었습니다. 평화적 탐사를 위해 달에 갔던 두 사람은 결국 달에 영원히 남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두 사람,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살아서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인류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연설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관제센터에서 들려온 한마디 덕분이었죠. 빈 볼펜대를 레버핀에 꽂아! 지시대로 빈 볼펜대를 꼽아 레버를 작동시킨 덕분에 달 착륙선은 달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우리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다시 지구에서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마주친 위기들은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곤 합니다. 자동차 회사 볼보가 최악으로 치닫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외면을 고작 컵홀더를 넣는 것으로 극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긴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도 종종 볼펜대 정도로 해결되니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변부터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우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